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조영란입니다. 9주차 총이치 기공학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버넨처 6주차부터 어태치먼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오버넨처의 어태치먼트에 이어서 오버덴처에 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버덴처란 과도하게 이렇게 돼 있는 총이치의 과도 기전 상태가 되겠고요. 오버 오버덴처의 적응종으로는 싱글 컴프러탈 덴처, 그 다음에 치아의 미발달 등 국의 파열이나 외곽적 결점이 있는 경우, 치아의 마모가 심한 경우, 무치아 환자의 임플란트의 이용, 잔존된 치아가 국소치의 지대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이치인 풀덴처로 가기보다는 오버덴처를 살리면은 치근을 살려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장점이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잔존 치조글의 적은 흡수, 당연히 적겠죠. 풀덴처에 비해서. 그 다음에 지지 능력이 우수하고 촉감 식별도 우수하고, 당연히 풀덴처보다는 혹시 훨씬 뛰어나겠죠. 그 다음에 의치에 비해서 유지와 안정성이 좋고, 그 다음에 저작 기능도 좋고 신미성도 당연히 우수하고, 임상 술식과 기공 과정도 짧고 환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들에 유리하고 치근의 동요가 예방이 됩니다. 일단 의치를 사용하는 환자보다 교합압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심미적인 거나 이런 게 모두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버덴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조골의 흡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총이치는 일단 전체적으로 압박을 계속 가해주니까 치조골의 흡수가 심하고 5년 뒤의 상태가 6.6mm 막 이렇게 흡수가 됐는데, 반대로 그거와 비교돼서 오버덴처 같은 경우는 치근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조골의 흡수가 현저히 낮은 0.8m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오버덴처에 우수하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버덴처의 단점을 만약에 알아보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바형인데요. 이렇게 바형 같은 경우는 치근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바 타입 아래에 있는데, 이런 치주 관리나 이런 구강 위생 상태가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사실 부담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진 악강거리에 대한 선택의 제약. 수진 악강거리는 뒤에서도 나오지만 수진 악강거리가 중요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보철물 착탈 시 치근에 미치는 영향, 유지력의 저하가 계속 일어나겠죠. 같은 게 오버덴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주와 치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대치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한 건데, 배열 루트 페이스랑 메탈 코핑이 있어요. 크게. 그래서 메탈 코핑에는 긴 거, 중간 거, 짧은 메탈 코핑이 있는데, 그러니까 메탈 코핑이 아닌 이제 메탈 코핑이 아닌 베어 루트 페이스는, 메탈 포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치관을 삭제를 해주고 그 위에다가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코팅을 해준 상태고, 베어루트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상태를 유지해주는 거고, 오버덴처는 스터드, 바, 마그네틱이 있는데, 스터드 같은 경우는 오늘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똑딱이 형태의 똑딱이 그 형태이고, 바 같은 경우는 바와 라이더를 통해 유지력을 얻어주는 거고, 마그네틱은 자석이 아니라 자성 어태치먼트라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스터디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치근 내에다가 심어줘서 똑딱이로 피메일과 메일의 결합에 의해서 유지력을 얻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치아에 피메일과 메일을 해주기 때문에 지덴치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덴치가 치주가 안 좋군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머리 파트와 세컨더리 파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라이더가 이제 피메일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피메일이 지금 이제 조절형과 비조절력이 있는데,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결합으로 인해 유지력을 얻게 되는 거고, 바형이 치주 관리 이런 게 중요한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자성 어태치먼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석과 자석의 그게 아니라 자성과 자성체의 흡인과 흡착을 이용해서 유지력을 얻는 어태치먼트이기 때문에 자성 어태치먼트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성체를 낀 채로 매몰과 소환을 해가지고 해서 덴처에 이렇게 자석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기공 과정을 거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의 치료 순서로는 지대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필요 없는 저지대치면 발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대치의 신경치료, 치주치료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지대치의 근간치료, 그 근간이 이제 치간의 부위를 자르고 이제 거기를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시 으치를 제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대치를 완성해주고, 피계 으치를 완성해주며 오브덴처의 치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치근만 살리는 그런 게 되겠죠. 치관이 지금 지대체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오버덴처의 제작 시 고려 상황은 지대체 선택, 그 다음에 수진 악관거리, 악궁에 따른 선택이 있는데, 여기서 수진 악관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진 악관거리는 이게 어태치의 규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수진 악관거리에 맞지 않는 어태치먼트의 규격을 선택을 해줬을 때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더라도 세컨다리에서 레진치를 배열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진 악관거리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단점 중에 수진 악관거리에 의해서 어태치먼트의 규격이 제한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악궁에 따른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삽입로, 그 다음에 유지, 완화평과 비완화평이 고려를 해줘야 돼요. 삽입로에 대한 얘기도 뒤이어 나오지만 읍지상의 삽입로와 그 피메일 메일 그거가 이제 동일하게 가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유지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과 완화평 비완화평도 다 이게 나오겠죠. 기능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먼저 지대치의 선택은 지대치가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고경이 낮은 어태치먼트를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딱 보면 지대치에
상태가 불량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터드 어태치와 바형 어태치가 있을 텐데 바형 어태치는 이런 걸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3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소고치에 이제 어태치먼트에 그거를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너무 설치게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대각선 이런 것도 바형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지대치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사용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드는 이제 마주 보거나 그래서 대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스터디는 대각선으로 위치한 것보다는 마주 보는 애한테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삽입로도 같은 얘기겠죠. 의치상의 삽입로와 어태치먼트의 부착이 일치해야 돼요.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삽입로가 일치하지 않죠. 피메일과 메일의 부착로가.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조기 접촉을 해서 끼우면서도 조기 접촉을 하면 마찰력이 계속 생기면서 그 마찰력으로 인한 유지력이 저하되고 더 빨리 이제 유지력이 더 저하가 빨리 온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게 하려면 삽입로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리테이너인데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조여주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 방향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오므려지면은 이게 유지력도 증가를 하고 어떤 유지력의 저하가 덜 오겠죠. 조기 접촉에 의한. 하지만 반대는 디액티베이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들어가면 이게 퍼지니까 안 좋다는 그런 얘기였고 리테이너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스터드 어터치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디스크가 있는 그건데요. 이제 비메일과 메일 사이에 그러면 이거 빼면은 디스크의 공간만큼 의치상의 기능 운동을 허용을 한다는 거라서 달보 B 어태치먼트는 완합형 어태치먼트가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다음에 달보젯은 그 사이에 그런 틈이 없잖아요. 디스크 같은 틈이 이제 스페이서의 기능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비완합형이 되고 이거는 잔존 치근이 많거나 아니면 상태가 좋을 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스터드가 이러면 바형에서도 똑같은 게 이제 조인트와 유나이트 타입이 나오는데 이제 바형에서의 조인트가 완합형이 되는 거고 바형에서의 유나이트가 비완합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모습이 어태치먼트에서 조인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딱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치상 기능 운동의 운동을 허용하는 어태치먼트가 되고 이거의 이름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바형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나이트 타입으로 비완합형인데 공간이 없어. 그래서 완합형일 때는 치근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고 비완합일 때는 치근의 상태가 좋을 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능 시 발생되는 교합압을 지대치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잔조치조제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비완압과 완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악궁에 따라 선택을 할 때는 상하항 모두 오버덴처일 때는 상하에는 리드지 타입을, 하악에는 리진트 타입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하악이 자연치열이고 하악이 오버덴치일 때는 상하악 동시에 적용하는 게 제일 안 좋고, 그래서 이거는 리진트 타입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대합치가 총이치일 때는 리디지 타입을 해줘야 됩니다. 스터드 타입에 이제 이용되는 이게 나오게 되고 있죠. 메탈 코핑을 해준 솔더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치간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신경치료를 하고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넣어가지고 그냥 아예 기공소로 오지 않고 치과에서 피메일과 메일을 제작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 치군에 고정시켜서 이용되는 달보로 로텍스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달버지에 아까 나왔죠. 이거는 비완압형. 그래서 틈이 없죠. 공간에 그 피메일과 메일에 공간이 없어서 의치상 기능 운동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치근증에 있고, 마이크로픽스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달버젯이랑 둘 다 비완압형 어태치먼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와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메일 쪽에 와이어가 있어서 이게 중간쯤 들어가면 와이어가 나오면서 이제 유지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어태치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디스크가 있었던 달보비 어태치먼트이고, 이제 이게 완합형 어태치먼트였죠. 그래서 저 디스크가 스페이서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디스크를 제거를 했을 때 그 공간이 있고 하는, 마이크로픽스는 아까 비완압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파트와 세컨더리 파트가 나눠져서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과 디액티베이션은 얘가 들어갔을 때는 이쪽은 쪼여지고 얘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력을 조절해서 액티베이션이 유지력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절형과 비조절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지력이 저하가 되면 조절형 같은 경우는 유지력을 조절을 해줘서 그 공구 같은 그 도구로 조절을 해줘서 유지력을 다시 회복을 하는 반면에, 비조절형은 아예 메일을 교체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강 내에서 피메일 파트를 교체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피메일을 제거를 해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피메일의 파트가 더 많이 유지력의 저하가 빨리 오는, 그래서 이거는 메일 파트에서의 색깔에 따른 이제 그게 다른 건데, 이거를 점점 높여가는 거죠, 유지력을. 그래서 화이트에서 오렌지, 블루, 그레이로 가는데, 갈수록 차이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기둥이 좀 더 크다는 거죠, 접합이 잘 되게. 그 다음에 ERA, 아까 그 교체하는 거에 대한 그 공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제 저 돌아가는 얘를 핸드피스에 해가지고 얘를 넣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서 삭제를 해준 다음에 긁어주는 그걸로
코알 커터바로 제거를 해준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걸 돌려준 다음에 날카로운 익스플로어 같은 걸로 긁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적응도는 지대체가 지대체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다 쓸 수가 있고, 마주 보는 거, 대각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음에 특징은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 청소 및 치대 관리가 용이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지대치 위치 상태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발과할 경우에는 총위치로 쉽게 전환이 됩니다. 과도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직선이나 대각선 말고 마주 보는 거. 바형 같은 경우는 치실이나 이런 걸로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수직간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규격을 잘 여기다가 정에 맞춰서 어태치먼트 규격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수직공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가 있는데 그거는 수직 안간 거리가 1.1mm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때는 하나만 있어도 직접 치근에 그냥 연결시켜서 하나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할 때는 건강한 치인을 가지는 두세 개의 지대치에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도 봤을 때 세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이 또 나오죠. 네, 이렇게 이온 인접 치근일 경우에는 견고한 한 개의 치근에만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이어준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었고, 다음 주에는 바형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어서 하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